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등이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국회 대치 국면의 일막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입법까지 앞으로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예고했고 몸싸움으로 인한 고소 고발은 그대로 남아서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차재현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열차가 출발은 했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국민의 한 사람 참담한 심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의 아주 고도의 성숙된 시민의식, 민주의식을 보여줬잖아요. 예. 그에 걸맞지 않은 전혀 동떨어진 우리의 이 우리 정치권의 민낯을 그냥 드러내준 한 장면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때문에 아마 상당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상당한 배신감 같은 것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이 국회 내에서의 전쟁은 정말 승자 없는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엇보다도 지금 이 집권 여당의 책임을 첫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누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집권 여당이 지난번 촛불혁명을 통해서 국민이 줬던 그 계획에 대한 명분 그리고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왜 그동안 진작 야당을 설득하고 포용하고 하면서 이렇게 신뢰를 구축해서 제대로 이렇게 순조로운 협상을 못 끌어내고 결국 표의 우위를 통해서 이렇게 이 국정을 강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특히 무엇보다 경기 룰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그것이 그 명분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는 가장 큰 책임은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에 저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마 보수의 적나라한 민낯을 그대로 다 드러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하면 외치면서 항상 법과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이번 국회 파행 또 이 물리력을 통해서 국회의 이 여러 가지 회의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 원래 보수 세력들이 이야기했던 법과 원칙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었거든요. 예. 사실 국회 선진화법은 이 지금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 시절에 본인들이 스스로 도입했던 법안입니다. 예. 그렇죠. 이러한 법안 자체를 완전히 그러니까 무력화시키면서 예.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당리당략을 먼저 내세운 것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또 장애 투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산적한 민생이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3당 바른미래당이 나름대로도 이번에 게스팅 보트를 제대로 행사했어요. 예. 그러나 그 결과는 상당히 좀 어처구니 없었다. 원래 지금 이 바른미래당이 당론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예. 무엇보다도 제가 결정적인 잘못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보임 절차가 어떤 이 논리와 이유로도 예. 정당화되기 좀 힘든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지금 승자 없는 그들만의 전쟁 그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라는 겁니다.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 이 박사님도 평가해 주신다면요? 일단 민주주의의 실종이죠. 네. 상황을 보면 민주 실종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은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다. 예. 그 삼류라는 것을 저는 자꾸 잊어버리는데 국민 다 잊어버리셨는데 이번 기회에 이건희 회장 말씀이 맞구나. 정말 정치가 삼류가 맞다라는 그런 것을 여실히 아마 느꼈을 겁니다. 자, 민주주의의 가장 큰 요체는 의회주의고 의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대화 타협이거든요. 예. 근데 대화 타협을 할 건덕지를 처음부터 주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심상정 의원이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은 알 필요도 없다. 국민이 알 필요도 없는 선거제를 갖다가 내세워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제가 볼 때 아니지만 예. 사법개혁 핵심을 할 수 있는 공수처법안을 갖다가 거기다 연계해서 트랙으로 올린다? 과연 이것이 과연 민정치가 맞냐? 그리고 과연 책임 있는 정부 여당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의도가 뭔지 예. 거기에 대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강력하게 투쟁할 게 없는 상황인데 선진화법에 위반돼 있다고 해가지고 원인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예. 그 선진화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면은 정의는 어디가 있는 것이죠? 정의를 어디가 찾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번 사태의 가장 첫 번째 책임은
그래도 전국을 이끌어가는 더불어민주당 여당 여당의 쪽에.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가 잃은 게 없는 싸움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치적인 평가로. 네. 반면에 그 누구도 웃을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건 뭐 지금 두 분 다 지적을 네, 해주시고 네, 계시니까 네. 각 당의 이해 득실을 저희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의 그 선거 1호 선거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물꼬를 텄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이 지난번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 문재인 정권을 탄생해줬던 지지층들에게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지금 면이 서는 얼굴이 서는 뭐 하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그 시금석을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거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서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러한 식으로 지금 전국을 강행하니까 국정을 무리하게 예.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지금 산적한 현안 중에서도 당장 발등에 불이 지금 강원도 산불, 예. 또 지금 포항 지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추경, 또 이 추경 예산이 지금 이 저성장 쇼크를 또 벗어나는 일종의 재정 확대 정책의 하나로서 우리의 또 성장에도 나름대로 기여를 해야 굉장히 중요한 되는데, 부분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도 결코 득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자는 지금 화면에 놓고 있는 한교안 대표가 아닐 것인가.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단 이번 패스트트랙은 막지 못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대중정신으로 우뚝 서게 됐다. 그리고 당내의 여러 가지 갈등들을 다 듣고 당이 하나가 되었고 그렇죠. 또 거의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본인이 보수의 차세대 리더로서 우뚝 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맞서는 일종의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인 입지를 구축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더 큰 걸 잃게 되는 것이 아닐까.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일단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서 이 지금 이 민생이나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러니까 제1야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냐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향후 지금 장애투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 4월이에요. 그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장애투쟁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세우고 있는 명분에 대해서, 이 투쟁의 명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 얼마가 동의할 것이냐. 물론 지지층에서는 여러 같은 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장애투쟁의 논리가 이거 아닙니까? 기승전 색깔론 아닙니까? 네. 지금 이 선거제나 공수처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 지금 민주당 1, 2중대 만들어서 연방제한다. 네. 그리고 또 김일성 이 치아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선거제나 공수처가 잘못하면 이 패스트트랙대로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김일성 치하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처럼 남산에 끌려가고 남영동 끌려가고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온다고 믿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냐. 오히려 그렇게 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국골통, 시대착오적인 이미지만 더 쌓아가지 않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결코 얻은 것도 없지 않을까. 앞으로 더 잃을 것이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앞서서 지금 상황이 한국당이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패스트트랙이 일단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는 한국당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자유한국당 기본 입장은 장외투쟁과 원내투쟁을 동시에 병행한다는 투쟁으로 같이 입장입니다. 하는, 예. 민생을 결코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는 민생에 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정부가 추경을 내놨지 않습니까? 추경 내놓기 전에 작년 12월에 통과됐던 금년도 정부 예산이 470조 해가지고 슈퍼 예산이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470조도 지금 제대로 어떻게 집행될지 모르는데 추가로 또 추경을 또 한다? 어느 국민이 과연 돈 풀어서 하는 걸 갖다 다 국민 세금인데 예. 그걸 동의할 수 있을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과연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 과연 보수가 얼마만큼 결집하고 물론 지금 장애 집회에서 여러 가지 약간 격한 구호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어떤 투쟁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그것이 마치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대변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국민을 위한 민생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특히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부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가장 큰 대안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패스트트랙 열차는 출발을 했습니다. 네. 뭐 본회의 표결까지 가려면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예. 현재 지금 이 고소 고발된 얘기를 좀 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서로 뭐 무더기로 지금 맞고발 사태가 네. 있는데 영상 저희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네. 짧은 영상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5분의 3 이상인 10일 이내 완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세력과 타협도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추가 고발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들어가 예. 있습니다. 예. 그건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그렇죠. 정치권의 싸움이 검찰 판단에 따라서 또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모습 어떻게 지금 보세요? 공수처를 만드는 것 중에 한 이유가 하나가 이 검찰을 일종의 개혁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검찰이 지금 개혁 대상이 되는 그 법안과 관련돼서 지금 이걸 처리했던 지금 여야 당사자들을 검찰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 단죄를 해야 되는 예. 그런 예. 상황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 아이러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그 기존에 지금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과 규정과 관련된 국회법에 지금 명백한 규정들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정치적 고려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문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양형은 결국 이제 지금 사법부, 법원에서 판결할 수밖에 없는데 법원도 지금도 일정 개혁의 대상이잖아요. 그런 예.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동안 이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정치의 뭡니까 사법화 예. 뭐 그런 부분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그 자성의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정치권들이 자신들이 부끄러운 그 면모를 결국 그들에게 다시 또 맡기는 예.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일단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이 그 자유한국당이 그 국회를 뭐 정거 농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됐다, 예. 휴지 조각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력이 이제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어제 한교안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나는 고소고발 들어오면 내가 수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예. 그거 어떻게 책임을 지죠? 예. 아마 일단 그러니까 아마 지금 고발이 된 사안에 대해서 결국 여야가 정책 타협을 해서 고소고발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건 친고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재질의 이 경중을 따져서 아마 뭐 그 대상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지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회의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이 회의장이나 그 근처에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은 징역 최하 5년 이하입니다. 예. 그리고 벌금 1,000만 원 이하예요. 벌금 500만 원만 받아도 지금 그 5년 동안 지금 정치 활동을 못 하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10년을 못 해요.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거죠. 예. 물론 내년 총선까지 이 관련된 재판은 끝나지 않겠지만 예. 1심에서 만약에 상당한 이 지금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이 저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당장 내년이 총선인데요. 물론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말씀하신 건 이제 제가 아는 건 이런 거죠. 네. 당에 지금 이제 법률 자문위원들이 지금 30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한 300명 정도까지 추가로 더 확장을 해서 최대한의 변론을 하겠다. 네.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고 다만 이런 겁니다. 국회 안에서의 벌어진 걸 갖다가 국회 안에서 해결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왜 필요했느냐. 예. 그걸 갖다가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서로 뭐 검찰에 가서 국회를 사법화시키는 그러면은 도대체 국회는 뭐하러 존재죠? 전부 해산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 정도도 못하는 국회의원들 같으면 다 사표내는 게 맞다. 그리고 총선 다시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어차피 이번에 그 패스트트랙이 이미 저기 태워졌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또 논의해야 되고 또 내년도 예산도 있고 정기국회도 있어요. 이 국회를 협치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여야가 조금 더 냉정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장께서 조금 지혜를 발휘하셔야 될 것 같아요. 30년 만에 뭐 경호권 발동하셨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여야 각 당 대표를 또 모임도 하고 원내대표 모임도 갖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아마 이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해나가는 향후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